밥도 잘 먹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힘이 점점 빠질까요? 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걸을 때 다리가 풀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밥은 그대로 먹는데도 근육은 점점 줄어듭니다. 심지어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먹은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감소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이 문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밥을 굶지 않았는데도 힘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환자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골절이나 합병증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육을 지키면 노년에도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되살리는 3가지 비밀 식품과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할 습관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근육 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 60세가 되면 절반 가까이 사라집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혈당을 조절하며 면역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근육이 줄면 온몸이 약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0%가 이미 근육 감소증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비율이 보고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어렵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근육이 부족하면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하면 다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은 면역력과도 연결됩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감염에 강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면 감기나 폐렴에도 쉽게 걸립니다. 노인의 사망 원인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합병증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근육감 소증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늦게야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도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평소 밥도 잘 드시고 반찬도 다양하게 드셨지만 근육량은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밤에는 자주 넘어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이 20대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과 생활 습관을 통해 근육 감소증의 진행을 늦추고 심지어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도 근육이 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산 분비 감소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지 못합니다. 고기나 달걀을 먹어도 아미노산으로 흡수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화 효소 감소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줄어들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먹은 단백질이 근육까지 전달되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충분히 먹었지만 실제로는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도 혈액을 통해 근육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아미노산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육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점점 더 약해집니다. 이것이 근육 감소증의 숨은 원인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단백질 흡수율은 젊은 사람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먹어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흡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것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흡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즉 위와 장에 부담이 적은 가벼운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과 습관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국물 요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단백질이 몸 안에서 잘 쓰이도록 돕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근육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단백질을 먹는데 효과가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비밀 식품에 주목해 주십시오. 근육을 살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 식품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작고 흔한 식재료 같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건새우 30지에는 달걀 3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아연이 풍부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특히 아연은 단백질 합성을 도와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건새우를 자주 먹는 노인들은 근육량과 골밀도가 모두 높았습니다. 단순히 영양가뿐 아니라 흡수율이 뛰어난 식품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조리법이 간단합니다. 볶아도 좋고 나물과 무쳐도 좋습니다. 매일 밥상에 올려도 부담 없는 완벽한 단백질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새우는 특히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시금치의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건새우 볶음이나 건새우된 장국을 자주 권해 드립니다. 간단하면서도 맛이 좋고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가 매일 아침 건새우 된장국을 드신 뒤 3개월 만에 근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낙상 위험도 줄었습니다. 이처럼 건새우는 작은 몸집과 달리 강력한 영향을 지녔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챙겨 드셔도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식품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얼리고 말린 것으로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단백질원입니다. 황태에는 비타민 B군이 많아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근육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콜라겐이 풍부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황태국은 아침 식사로 이상적입니다. 속을 따뜻하게 풀어주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공급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흡수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힘들다고 느끼는 분도 황태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노인에게 더없이 좋은 단백질 보충 식품입니다. 황태는 무와 함께 끓이면 영양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무의 소화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황태무국이 사랑받았습니다. 저는 74세 여성 환자에게
아침마다 황태무국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4주가 지나자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다고 합니다. 황태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혈관 건강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식품입니다. 무엇보다 맛이 담백하고 부담이 없어 매일 먹기 좋습니다. 습관처럼 챙겨 드시면 근육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 식품은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많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검은 콩은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해 아미노산이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떨어지는 노인에게 검은 콩은 필수적인 보충식품입니다. 밥이나 차로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검은 콩을 섭취한 그룹은 8주 만에 근력과 균형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손아귀 힘이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은 밥에 섞어 먹거나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근육 건강 지킴이입니다. 검은 콩은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이 항염작용을 하여 근육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단백질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저는 70세 남성 환자에게 매일 검은 콩밥에 들기름을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달 후 근육량이 증가했고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은 콩은 가격도 부담이 적고 보관도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챙기기에 아주 적합한 식품입니다. 매일 한 줌의 습관이 근육을 바꿉니다. 이제 3가지 비밀 식품을 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면 더 좋은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조합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궁합을 아는 것이 근육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새우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식단에 많이 권장됩니다. 또 황태와 무의 조합도 좋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돕기 때문에 황태의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황태무국이 사랑받았습니다. 검은 콩과 들기름의 조합도 뛰어납니다. 항산화와 항염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근육 손상을 줄이고 단백질 이용률을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궁합의 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조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이 시금치의 수산 성분과 만나면 흡수가 방해됩니다. 따라서 두부 요리를 할 때는 시금치 대신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칼슘 흡수율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콩 반찬을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인의 전통 반찬인 콩자반은 간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갑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이 늘어나 근육과 뼈 모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단백질 음식과 카페인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 마시는 커피나 녹차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할 뿐 아니라 칼슘과 아미노산의 이용률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단백질 식사 후에는
적어도 1시간 이상 지나서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을 먹는 것도 흡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고 체내 활용이 떨어집니다. 여러 끼에 나누어 드셔야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도 잘못된 습관과 조합을 피하지 않으면 효과를 크게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2주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2주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플랜은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먼저 1주차 식단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황태국을 드세요. 소화가 잘 되고 하루를 시작할 힘을 줍니다. 밥에는 검은 콩을 함께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건새우 볶음을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채소와 함께 볶아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된장국에 건새우를 넣어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보충합니다. 1주차의 목표는 몸을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맛과 식습관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채우는 단계입니다. 꾸준히만 지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주차에는 식단을 조금 업그레이드합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황태국을 드시되 물을 함께 넣어 끓이면 소화 효소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더 가볍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드시면서 들기름을 한 숟가락 곁들이세요. 들기름 속 오메가3가 근육 손상을 막아주고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무침을 추천합니다. 채소와 함께 무쳐 먹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또는 황태채 볶음을 곁들이면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주차의 목표는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활용하게 합니다. 이 시점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플랜을 따르신 분들은 짧은 기간 안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5일째에는 아침에 몸이 가볍고 피로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일째에는 계단 오르기가 쉬워졌습니다. 2주가 되는 시점에는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이 쌓이면서 근육이 다시 힘을 얻은 결과입니다. 약이나 보충제가 아닌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플랜을 실천하신다면 같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기록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생활이 따라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면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근육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근육이 제대로 재생됩니다. 하지만 늦게 자거나 자주 깨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침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조명을 낮추어 몸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숙면은 근육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질 좋은 잠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영양보다 우선입니다. 이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근육 자극과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다면 비타민 D 합성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무거운 기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한 밴드 운동이나 벽을 이용한 스쿼트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걷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밴드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셋째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근육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측정이 필요합니다. 체성분 검사를 통해 근육량과 체지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력 검사는 근육 기능을 간단히 알려줍니다. 손아귀 힘이 약해졌다면 이미 근육 감소증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70대 환자 한 분은 정기검진에서 근육량 감소를 발견해 조기에 식단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근력이 회복되고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은 근육을 되살리는 핵심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며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면 노년에도 건강한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지만 사실 충분히 늦추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새우와 황태, 검은 콩 같은 단백질 보물 식품을 꾸준히 챙기세요. 이 세 가지는 소화와 흡수가 잘 되고 근육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매일 밥상에 올리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올바른 조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시금치와 건새우, 무와 황태, 들기름과 검은 콩 같은 궁합을 기억하세요. 반대로 짠 음식과 카페인은 줄여야 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걷기, 간단한 근력 운동, 정기 검진이 근육 건강을 오래 지키는 열쇠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